내 코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성형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죠?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내 코 유형을 완벽하게 진단하고 각각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전문의 시선으로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성형외과 전문의 장현욱 원장입니다. 복코, 매부리코, 휜코 말은 참 많은데 정작 내 코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코의 모양은 크게 정면과 측면으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실제 병원에서 코상담을 진행할 때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콧대가 높다, 낮다를 이야기할 때는 콧대의 시작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간에서 코로 이어지는 라인 중 가장 깊게 들어간 지점을 말하는데요. 이상적으로는 속눈썹에서 눈동자 중심 사이에 위치할 때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 콧대가 너무 낮으면 나이가 어려 보이고 귀여운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자칫 미간 사이가 밋밋하고 얼굴 전체가 평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콧대가 너무 높으면 코가 지나치게 길어 보이고 흔히 말하는 아바타 코처럼 어색해지기 쉽죠. 추가로 콧대 양옆의 뼈 자체가 넓은 분들은 코가 전체적으로 퍼지고 넓어 보입니다. 이렇게 낮은 콧대를 개선할 때는 시작점을 자연스럽게 높여주기 위해 실리콘과 같은 보형물이나 연골, 진피 등의 자가 조직을 사용합니다. 만약 콧대뼈의 폭 자체가 넓다면 절골술을 통해 전체적인 콧대 폭을 슬림하게 좁혀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코가 휘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간 중심부터 인중 또는 윗입술을 중심을 잇는 가상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코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분석하는데요. 언뜻 보면 코뼈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코 내부에서 좌우를 나누어주는 중심 기둥인 비중격 연골이 휘어 있거나 코 외관의 아래쪽을 담당하는 상외측, 하외측 연골이 함께 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코뼈를 맞춰주는 절골술, 내부 기둥을 바로잡는 비중격 성형술, 그리고 연골 조작 등을 복합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휜 코는 코막힘이나 콧물 같은 기능적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비인후과적 치료를 병행하는 기능코 성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일명 복코라고 불리는 코끝이 뭉툭하고 퍼져 보이는 유형입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코끝 연골 자체가 크고 옆으로 벌어져 있는 연골형, 둘째는 코끝 피부와 지방 조직 자체가 두꺼운 피부 조직형입니다. 이 역시 원인에 맞춰 해결해야 하는데요. 연골이 문제라면 연골을 묶거나 일부를 절제하는 연골 조작을 시행하고, 피부 조직이 문제라면 피부 아래에 두꺼운 지방층과 조직을 정교하게 제거해 줍니다. 여기에 코끝을 단단하게 지지해줄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연골을 예쁘게 쌓아 올리면 훨씬 세련되고 날렵한 코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정면 고민의 마지막 네 번째는 콧볼이 넓어요 하시는 분들입니다. 기준을 잡자면 양쪽 눈 안쪽 구석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 사이에 콧볼이 딱 들어오면 조화롭다고 보는데, 이 선을 벗어나면 콧볼이 넓다고 판단합니다. 콧볼은 연골과 섬유성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코끝을 오똑하게 높여주면 아래에 있던 조직들이 위로 딸려 올라가면서 콧볼이 자연스럽게 좁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끝을 높여도 여전히 넓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다른 곳은 다 마음에 드는데 유독 콧볼만 넓다면 콧볼 축소술을 통해 비율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제 측면 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측면은 코 성형의 꽃이라고도 부르죠. 첫 번째는 매부리코입니다. 콧대 중간 지점이 툭 튀어나와서 전반적인 코 라인이 매끄럽지 못한 느낌을 주는데요. 특히 매부리가 심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코끝이 아래로 뚝 처지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곤 합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튀어나온 코뼈와 연골을 정교하게 깎고 갈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매부리코 전용 보형물도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만약 본래 콧대가 충분히 높고 매부리만 발달한 경우라면 무보형물 코 성형으로도 충분히 매끄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부리코와 연결되는 고민이 바로 긴 코입니다. 코끝이 아래로 처지면서 코가 길어 보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코끝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근육, 즉 비중격 내림근이 강하거나 내부의 비중격 연골 자체가 과하게 길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진 코끝을 위로 단단하게 올려
고정해주고 당기는 힘이 강한 근육을 적절히 절제해주는 처치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재수술인 분들 중에서 코가 길어 보인다면 기존 실리콘이 너무 위쪽에 위치했거나 과하게 높아서일 수 있으므로 이럴 때는 실리콘을 체형에 맞게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반대로 짧은 코, 흔히 들창코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측면뿐만 아니라 정면에서도 콧구멍이 훤히 보여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시는 편인데요.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코뼈나 비중격 연골을 비롯한 내부 조직의 크기 자체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형물로 콧대를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동시에 비중격 연장술 등을 활용해 코끝을 아래 방향으로 충분히 늘려주고 전진시켜야 합니다. 다만 짧은 코는 피부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내부 지지대를 만들 때 비중격 연골보다 훨씬 단단하고 힘이 좋은 자가늑 연골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버팀목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면의 마지막 디테일은 바로 비순각과 비주입니다. 비주는 양쪽 콧구멍 사이의 중심 기둥을 말하고 이 비주와 윗입술이 이루는 각도를 비순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남성의 경우 90도에서 95도, 여성의 경우 95도에서 110도 사이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다고 봅니다. 이 각도가 너무 크면 코끝이 들려 들창코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각도가 너무 작으면 입이 툭 튀어나온 돌출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술할 때는 기둥을 세운 뒤 코끝 날개 연골을 이상적인 각도로 재배치하거나 자가 연골을 이식해 이 각도를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또한 비주가 안으로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다면 자가 연골로 돋워주고 반대로 밖으로 너무 삐져나와 있다면 연골 일부를 절제하거나 위로 올려붙여서 콧볼과의 완벽한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만 가진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해결법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수술방에서는 개인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훨씬 더 다양하고 섬세한 전문 술기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 얼굴 전체의 비율 그리고 분위기와의 조화를 정밀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직접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코 성형의 첫걸음입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내 코가 이 유형이었구나 감이 좀 오셨나요? 다음번에는 코 성형 시 꼭 알아야 할 재료들, 즉 콧대를 높이고 코끝 기둥을 만들 때 쓰이는 다양한 보형물과 자가조직의 장단점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날 성형외과 전문의 장현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